품질검사 맛보기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보통 이 교과를 4학년쯤 듣게 되니까 3학년이나 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탁과생이나 저를 처음 만나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김태구고요. 품질검사를 가르치는 담당하는 교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이제 이름도 몇 번 바뀌었었고 사실은 다시 이제 품질경영 실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교과와 관련된 이제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품질경영 실무라는 교과를 10년 전에 제가 처음 맡았을 때 그때도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통계적 품질관리라는 교과목도 있고 품질경영이라는 교과목도 있는데 우리 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그리고 실무에서 취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받는 자격증이 이제 품질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는 뭐 어떤 계기, 시간,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품질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좀 써머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품질 통계적 품질 관리 쪽이 될 거고 문제 자체가 푸는 게 뭘 알려줘야 되는 건 품질 경영 쪽은 외우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고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아예 이런 교과를 좀 구축을 해서 정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안 하고 다른 분한테 좀 이렇게 맡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품질 관련 교과목들의 교통정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지금에도 이 교과목은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교과목은 3학년 혹은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의 시간을 좀 덜 뺏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는 좀 많이 풀 필요가 있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동영상 강의 그 자료를 준비한 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통계적 품질 관리를 배웠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가설 검정 그림이죠. 가설 검정인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채야 정상입니다. 눈치를 챘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걸 보고도 기억나니? 했는데 나니? 뭐 이런 상태면은 이게 심각하죠. 가설 검정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우리가 개념을 확인하는 경우는 그 개념을 응용하는 경우는 관리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가 센터 라인 정상 상태인데 베리에이션 변동이 생겨서 생산품이 여기까지 밀려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 센터 라인에서 벗어나면 컨트롤 리미트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상 상태라고 판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상 상태로 판정을 하는 거는 가설 검정으로 보면 대립 가설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넓히면 알파 1.56 요 빨간색 박스죠. 알파가 빨간색 박스인 알파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알파가 죄송합니다. 빨간색 박스가 아니라 요 빨간색 작은 네모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지만 1.56는 줄어들지만 대신 2.56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를 제대로 탐지를 못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통계에서 배운 가설검정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법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 이제 어떡하냐 이거죠.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벌써 이제 이게 5년 전 사진이라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데 저희 쌍둥이 딸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산업공학 전공 품질 전문가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기대와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극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극복 안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품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그거에는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 카톡 대화인데요. 이게 과외 선생님이랑 학생이 했던 대화인데 제가 이제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선배와 이제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아하 선배님 근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닥치고 공부나 해 제발. 나도 너 때문에 졸라 심란해. 선배님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선배도 품질기사 땄는데 여친도 없으시고 전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그냥 요리 같은 거 잘하면 안 되나요? 상훈아, 사회에서 자격증이란 이런 건 옷 같은 거야. 냉, 비유하자면 그건 바지 같은 거. 물론 원빈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여자가 꼬이겠지. 너나 내 얼굴로는 바지라도 제대로 입어야 사람 취급받는다. 선배 역시 기사는 다르네요. 근데 선배는 바지 입으시는데 왜 여친이? 미친 병신아, 사람 취급받는다고 여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헌옷수거함에서 바지라도 꺼내 입으려면 닥치고 풀어라. 네. 그러니까 자격증 이게 원래는 이제 대학이 이제 바지라는 거였는데 자격증이 바지라는 거죠, 제 말은. 자격증은 바지입니다. 바지를 입었다고 바로 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지를 안 입으면 사람 취급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3, 4학년들 대상의 과목이라고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제가 진로 설계 3도 강의를 하는데 진로 설계 3에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써보라고 하면 이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력이. 이력서에 뭐라도 채워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뭘 보고 여러분들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에 뭔가를 적고 때로는 경진대회나 공모전도 나가고 인턴도 해보고 이래야 사람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그걸 한다고 뭔가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현재 취업시장이 그렇고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취업시장이 좋았던 적은 7, 80년대, 90년대 초반 이후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냥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정도는 좀 따도 괜찮잖아 라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작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5개씩 끊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하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 품질, 기사 이렇게 아우라가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15개씩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아하!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죠.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냥 동네 아저씨가 와서 야 너 그거 임마 자격증이라도 따고 이 자식아 너 그래야지 임마 사람 대접받는겨 이러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수많은 졸업생들을 바라봐온 저도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선배이자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한꺼번에 이걸 다 하기는 힘들어요.
통계적 품질 관리, 품질 경영, 실험 계획, 생산 시스템, 신뢰성 분석, 여기에다 통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 이 과목에서 다루긴 힘들고 실험 계획법까지도 사실 못 가요. 분산 분석만 조금 건드릴 뿐이지. 그래서 요걸 위주로 통계랑 실험 계획법은 조금씩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플립러닝을 하고요. 왕 살려줘 이런 표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퀴즈 과제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죠. 계속 이제 이건 뭐지? 이건 뭐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강의 자료 보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수험 환경처럼 클로즈드 북의 계산기로 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또 여러분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해했어. 뭐 사실은 이해 못했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침에 4개, 점심엔 2개, 저녁엔 3개인 것은 의욕. 아침에 4개나 되나요? 이거 거짓말인데. 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4개, 점심엔 2개, 저녁엔 1개인 것은 뭐 이러면 뭐지? 정답은 두두두두 변신괴물 이래가지고 뺨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실제로 기출문제가 밑에처럼 생겼죠.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사지선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뭐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긴 알아야 문제를 풀죠.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지 몰라도 된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도 차트의 종류와 그 차트를 고르는 기준이고요. 아래쪽은 관리도 차트의 이론적인 구조입니다. 맨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죠. 면허는 있어야 차를 몰고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는 나가지만 보면서 풀면 돼요. 이걸 내가 외우게 된다면 풀 수 있구나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앞서 말했지만 계산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환경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 효율도 좀 떨어지고요. 계산기를 잘 쓰냐 못 쓰냐, 누가 어떤 계산기를 갖고 있느냐, 계산기를 샀니 안 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보내고 학생마다 이제 거기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거는 제가 좀 수업 시간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스프레드시트 실무 환경으로 이렇게 값을 넣으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사 시험이랑은 다른데? 라고 하면 눈치 챙겨야죠. 제가 방금 말했지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건 도무지 적응이 안 되고 하기가 싫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실제로 품질기사 시험을 볼 때는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계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유머가 있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교과목에서 늘 얘기하는 게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라인 문서로 된 강의 계획서와 강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것도 늘 볼 수 있고 늘 뭐 휴대폰으로든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글을 남겨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메일을 보내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을 달아도 되고 단톡방이나 개인톡을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저한테 전달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특히나 학생 여러분들의 개인 진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은 응답을 하겠죠. 반영을 할 거고요. 그게 더 느리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줌으로 뭐 하거나 아니면 찾아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부담스럽겠죠. 찾아오는 거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화는. 저는 그게 더 편하고 여러분들도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강의가 더 발전할 거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맞춤 정보가 제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분이고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우리 모두는 쓸모가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오히려 시대가 지금 이렇게 AI로 발전하면서 저 같은 지식 노동자의 쓸모가 더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 됐든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의 쓸모를 위해서 집중된 에너지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잘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 뒤에 이제 사실은 배성민 교수님이 이번에 제주도의 학회에 우리 다 같이 학과가 30명 정도가 갔어요. 대규모로. 갔다가 이제 교수님들끼리 커피 오마카세를 저녁에 즐기러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예쁜 사진이죠. 저작권은 배성민 교수님한테 있고요. 아무튼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특히나 3, 4학년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학생이 어떻다. 그 학생이 뭐가 준비가 잘 됐다. 그래서 취업 같은 게 자리가 생기면 열심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번 학기도 여러 번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사실은 엄청난 모범생을 꼭 원하지는 않아요. 성실하고 이 회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 자격증 준비 교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한 교과목이듯이 교수님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끼리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고 어디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를 보인 학생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한테 단체 공지가 나갔을 때 먼저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과목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말을 꼭 당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3, 4학년이 된 여러분, 이제 점점 좀 부담감이 생길 텐데 부담감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이번 학기 이 교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